수요일 아침에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조금 그친 것 같죠? 신인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투자자들 참고해 볼 만한 키워드 4개 뽑아왔습니다. 우리 신 기자가. 최저임금, 주식먹튀 방지법, 증권주, 갤럭시, 삼성전자 이렇게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최저임금위원회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목 빠지겠습니다. 지금 기다리느라고 1차 요구안 일단 어젯밤에 나왔다고 하는데 얼마씩 제시를 했습니까? 지금 이제 알려진 거는 노동계가 11,200원 그리고 경영계가 9,870원입니다. 이 숫자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요. 인상률로만 따지면 노동계는 13.6% 그리고 경영계는 0.1% 인상하는 겁니다. 현재 올해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9,860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계가 내놓은 11,200원은 사실 최초 요구안인 12,600원에서 조금 낮아진 아닌데 12,600원이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제시했었네요. 20%가 올라가는 거니까 꽤 많이 올라가는 거였죠. 처음 안이 나왔을 때 이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처음 나왔던 이 노사 양극의 간극이 너무 커서 이거 조금 기사거리다 이런 기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일단 양측 논리 살펴보면요.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지키지 못할 수준으로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높아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보면요. 지난해 최저임금에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전체 임금 근로자 13.7% 달했다는 게 이 경영계의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경영계는 음식점과 같이 조금 최저임금 주기 어려운 데는 차등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했지만 이번에 노동계가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죠. 노동계 반대로 무산이 됐고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종업원 못 쓰는 나홀로 사장들 늘어나게 되고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5%만 올라도 연간으로 15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노동계 논리는요. 지난 2년간 물가 상승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실제로 낮아서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있는 거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따르면은 올해 1분기 실질 임금이 지난해 1분기보다는 1.7% 하락하긴 했거든요. 저소득층이 결혼해서 애 낳고 살려면 지금 같은 저출생 기조에서 지금 수준의 최저임금으로는 안 된다라는 논리를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이 서민 소비 추세 판단의 이 지표 가운데 하나로 월마트의 실적을 보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편의점주 같은 저가 소비주에 영향 끼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최저임금 높아지는 데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조금 더 많긴 한데요. 소비주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 논리, 이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정부는 8월 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정해서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어떻다 이렇게 고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미 늦긴 했지만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내년 기준의 최저임금을 지금 정하는 거죠. 네. 10,000원은 넘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 20%나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히 이제 작은 식당 하시는 분들, 편의점 점주님들 너무 힘드시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최저임금 올라가고 그러면은 로봇주 이런 데는 조금 플러스가 되기도 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예.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주식 먹튀 방지법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주식 먹튀 방지법이라는 게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는 이번 달 24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국무회의가 어제 있었는데 자본시행법 개정안 시행령이 통과가 됐거든요. 여기에 이제 주식 먹튀 방지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이 된 겁니다. 몇 년 전에 카카오페이 경영진 분들께서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지분 다 팔고 나가면서 카카오페이 주가뿐만 아니라 카카오그룹주 주가까지 다 끌어내린 사건이 있었죠. 예. 제가 뉴욕 특파원 할 때 그때 얘기가 들렸었는데 진짜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윤리적인 행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그렇죠. 너무했죠. 그것도 법적으로 한꺼번에 여러 명이 예. 말이죠.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리들이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24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 따르면요. 상장사의 임원이나 이 보유 지분 10% 이상 갖고 계신 대주주분들, 주주들의 주식 거래 규모가 전체 발행 주식의 1% 이상이나 50억 넘으면은 이 거래하기 전에 30일 전에 미리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대신에 대량 매매 주체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보고 의무 강제하진 않았는데 그간 우리나라 증시 특수성 보면 아무래도 이런 건 좀 아쉽다는 반응도 있고요. 연기금도 보고 의무에서 제외가 되긴 했습니다. 기관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제 외국인 경우에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나온 것이고 제도 시행이 되면은 그 전보다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올해 제도 시행이 예고되면서
올해 블록딜 깜짝 블록딜 늘어난 거 감안하면요. 24일 전까지는 아직까지 대주주 깜짝 블록딜 소식이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의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30일 전에 거래하기 전에 뭐 대주주나 이제 세대주주나 주요 이제 지분 갖고 있는 그런 경영진이라든지 미리 보고를 해야 된다. 요거는 뭐 뉴욕에서는 이게 당연시 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그래서 큰 틀에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시장 예측 가능성 높여서 증시에는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더 많습니다. 네, 예, 요거는 꼭 필요한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24일부터 주식 먹튀 방지법 시행이 됩니다. 다음 이슈는 증권주인데 지금 증시 분위기는 뭐 좋죠. 증권주도 뭐 실적 괜찮을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 나쁘지 않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한국금융지주랑 뭐 삼성증권, 키움증권, NA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우리나라 상장 대표 증권사 5곳들의 이 합산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조 2천억 원 넘어서 1조 2,58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실적이 1년 전보다 2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5개 증권사 영업이익 모두 2분기 2천억 원은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 가운데는 미래에셋증권의 2분기 증가폭이 영업이익 증가폭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한 47% 정도 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증권주들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한풀 꺾이는 상황에서 업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장밋빛 전망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고요. 특히나 수수료 부분, 브로커리지 부분에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해외 주식 거래 같은 것들이 증권사들 수익 상승에 도움을 주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역시 살펴볼 부분입니다. 네, 부동산 PF 약간의 우려는 있지만 거기서 이제 충당금 더 쌓여야 되니까 우려는 있지만 뭐 해외 주식 거래도 활발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이익 많아질 거다 이렇게 좋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증권사들이 뭐 어떤 종목들을 주로 추천합니까? 자기 회사 사라 뭐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자기 회사 사라고는 못하겠죠. 그리고 뭐 영업이익 전망 가장 괜찮은 곳은 미래에셋증권 상승률 기준은 그런데 증권사들의 시각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 리포트 같은 것들 좀 보면요. 순이익에 초점을 뒀습니다. 5개 증권사들의 2분기 합산 순이익이 기존 컨센서스보다 13% 정도 높은 1조 700억 원. 그러니까 1조 넘을 것으로 이제 전망을 했고요.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이 2분기 기준으로 20조 원 넘습니다. 21조 원 수준이고 부동산 PF 부실 관련해서 비용 반영했으니까 숫자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논리고 그러면서 실적 안정성 놓고 지배구조에 근거한 이 실적 개선이라든가 주주환원 확대가 예상되는 키움증권을 최선호주 토픽으로 꼽았고요. 그리고 차선호주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그룹 전체적으로 주주환원 기대해 볼 수 있는 삼성증권을 차선호주로 꼽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삼성증권 지금 어제 87,000 몇백 전자 원이죠? 말씀하시는 거죠? 삼성전자 예, 어제 이제 주가가 요즘 뭐 계속 좋습니다. 삼성전자 얘긴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예, 새로운 제품을 이제 처음 공개하는 게 이제 언팩 행사인데 프랑스 파리에 가 있다고 합니다. 언팩 행사 오늘 한다고요? 네. 저희 취재 기자도 가 있고요. 이 삼성 갤럭시 언팩이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10시입니다. 현지 시간은 오후 3시에 이제 열리게 되고요.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을 파리 올림픽 특수와 맞물려서 흥행을 좀 해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현지 취재 기자 얘기 들어보면은 파리 라데팡스부터 루브르까지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광고가 늘어서 있고요. 삼성전자가 IOC 특히나 뭐 예전 이건희 회장 계실 때 해놨던 일인데 올림픽위원회 공식 파트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한 홍보 전략이 이제 벌써부터 조금 눈에 띄는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라데팡스에서 루브르까지 저도 한번 가봤는데 다시 가고 싶네요. 자, 어떤 부분 좀 주목을 해야 됩니까 이번 행사에서? 전략기기 중에 가장 주목해 볼 건 당연히 이제 접는 스마트폰, 이렇게 접는 스마트폰, 폴드본 폴드 뭐 이렇게 접는 이제 플립 뭐 이런 것들의 이제 Z6라고 해서 이렇게 펴는 게 이제 플립이 되나요? 이렇게 푸는 게 폴드고 이제 요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게 플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처럼 생긴 거. 네,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폴더블 폰입니다. 예, 제가 여성분이 아니라 갖고 약간 헷갈리긴 한데 그렇고 폴더블 폰을 필두로 이제 전략기기를 공개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흥행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새로운 폼팩터를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내놓은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 치고 올라오는 지금의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내놓을 수 있을까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손에 끼는
링입니다. 스마트 링이라고 해서 갤럭시 링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도 이번 언팩에서 공개가 됩니다. 링이라는 게 이제 뭐 항상 끼고 다니면서 뭐 혈압 같은 거 재고 헬스케어라든가 헬스케어 관련이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번 주제에도 역시 이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AI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이 갤럭시 AI에서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제와 맞물려서 전략기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로드맵, AI 관련 로드맵도 역시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 주가 측면에서도 S24 울트라에 내놓고 나서 AI, 세계 최초의 AI 폰 S24 내놓고 나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AI 폴더블 폰을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